4단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P이면 Q이다. 이가 가정 결론이죠.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놓는 걸 역이라고 하고, Q이면 P이다를 이 P면 Q이다 자리 바뀌어있죠. 그죠? 역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 명제는 자리 바꾸는 거고, 중요한 건 대우 명제인데, 대우 명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우 명제부터 먼저 보면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각각 부정치하는 걸 이 원명제, 원래 명제, 원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해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참이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니, 원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려고 봤더니 얘가 좀 꺼림칙해요.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때려가지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대우 명제는 원명제와 대우 명제의 참과 거짓이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몰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그 대우와 참 거짓,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P이면 Q이다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참 거짓 일치. 그래서 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 참이고, 원 명제 뻥이면 대우도 뻥이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참이더라도 역명제는 몰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각.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명제 그 대우와 참 거짓인데 요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쭉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3단 논법 좀 이따 볼 거고,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자, 1번에 역명제와 대우 명제를 보겠죠? 역이 있고요, 대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역명제는 뭐냐면 뭐뭐이면 이 앞 친구가 가정이니까 가정 걸로 뒤틀면 되겠죠? 그래서 역은 x 플러스 y가 얼마 이야? 2 이상이면, 그러면 뭐 x도 1 이상이고 and 그리고 y도 1 이상이다. 이게 이제 참 거짓을 물어본 건데, 잘 생각해 볼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x, y에 대해서 x도 y도 그리고니까 둘 다 그러하니 물어보는 건데, 이건 거짓이죠. 왜? 여기에 얼마? 0. y에 3 정도를 주면 얘는 성립하지만 x가 1 이상이니 그렇진 않죠. and 그리고의 개념은 얘네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대우 문제 볼게요. 대우 문제는 뭐야? 얘네 자리 바꿔 부정치 않을까? 너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부정. 그래서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x가 1보다 작고 and 그리고는 5r로 바뀔 거고 y도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개별적인 사실인데 얘는 합쳐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보기 어려우면, 그죠? 얘의 참 거짓은 원 명제의 참과 거짓과 같으니 x 1 이상이야 and 그리고 y 1 이상, x, y의 개별적인 사실이 들어있으니 좌변끼리 더해요. 부동반 같으니까 좌변끼리 더하면 x 더하기 y가 될 거예요. 이거 차이 바꿨었네. 죄송합니다. 1 더하면 2니까 정확히 얘가 성립이 되겠죠. 원 명제가 참이니 대우 명제에도 참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거예요. 2번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역명제부터 역.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자리 바꾸는 거니까 x가 1이 아니거나, 이름이 안 써, 아저씨. 1이 아니거나 y는 2가 아니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자, 제가 실수해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역명제는 그지? 요게 가정으로 땡기고 요게 결론을 가는 거니까 x, y가 2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아까 x, y는 2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어쨌든 이 상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역명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OR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역명제의 대우 명제를 취해가지고 참과 거짓을 바라볼 거예요. 이제 바라볼 거고, 그럼 자리 바꿔. 너의 대우 x, y가 2라면 x는 1이고 and 그리고 y는 2냐 물어보는 건데, 둘이 곱해서 2를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무수히 많겠죠. 그죠? 4랑 2분의 1도 있을 거고, 무조건 너니 물어봤잖아. and잖아, and. 둘 다 1, 2 맞니?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얘가 거짓이겠죠. 얘가 거짓이면 그 녀석이, 그지? 대우 명제인 역명제도 거짓이라는 소리죠. 왜 참을 쓰려고 그래?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개별적인 사실이 앞에 오면 좋은데, 일단은 얘는 그렇진 않고 OR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대우 명제를 써서 AND의 개념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바라볼 거예요. 이 대우란 친구는 자리바꿔 부정치하는 거니까 얘가 앞으로 당겨지겠죠. x가 1이고 그리고 AND y가 2라면 너 일로 와. 뒤에 있는 녀석, 앞에 있는 녀석 뒤로 와. 너는 2이다. 정확히 참이죠. 둘 다 1이면 얘가 대우가 참이니까 원 명제도 참이라는 걸. 대우 명제 참 것이네. 이게 참이에요. 그죠? 참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영명제 볼게요. 그죠? 그 집합에 대한 관계인데 뭐뭐이면 요게 지금 앞에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뒤에 게 결론이고요. 그럼 여기는 자리 바꿔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랑 B랑 합집합이 B냐 물어봤죠. 이건 참이죠. 왜냐면 그림을 그려버리면 벤다 그림 그리면 이런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 여지없이 참이라는 우리가 그냥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고 뚜루 그 다음에 대우 명제를 썼더니 대우는 그죠 자리 바꿔 부정치하는 거니까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이게 포함이 된다. 얘 부정이라는 얘기인데 얘의 부정은 그지 A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얘 부정은 얘가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돼 걔의 부정은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게 부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로 앞으로 와서 부정식 이게 뒤로 오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A, B 합집합이 뭐가 아니야? B가 아니다. 이런 관계 있겠죠. 맞나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낫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계산하기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하단 말 아세요? 너무 아재스러운 말인가? 자, 어쨌든 그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상태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원 명제와 대우 명제에 대한 참거주는 같이 따라갈 테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으면 일단은 B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A는 B에 포함이 돼? 맞죠? 그죠? 참입니다. 참. 그래서 원명제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우리가 참이라는 걸 이렇게 참 거짓을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고 넘어오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x, y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너이면 얘가 가정이에요. 너의 왼쪽 부분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참이라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는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으니 쟤를 부정치해서 보는 게 낫다는 소리죠. 그럼 대우명제를 때리면 x가 a보다 작거나 그리고 and 그리고 y가 1 이하라면 자, 문제 뭐라고? x, y가 얼마 이하야? 3 이하이다. 이게 참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대우문제 참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판단해 보면 얘네들이 부등호 방향이 같기 때문에 좌변 우변 더해버리면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a 빼기 1 이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이면 너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얘가 그냥 3이라고 해서 A가 다 2는 맞아요. 2는 맞는데 여기 지금 뭐 있어? A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 잘 봐봐. 이 친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친구가 만약에 2가 돼도 되겠죠. X, Y가 2 이하이면 당연히 X, Y는 3 이하가 얘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3 이하랑 2 이하라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점차 늘려나갈 수 있는 A의 최대값이 필요할 거고 묶고자 할 때 그럼 A의 최대값 얘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얘가 3까지 가능하겠죠. 얘가 3 이하면 X, Y는 3 이하니까 이거 성립이 되겠죠. 서로 같아도 포함 관계니까. 그래서 A의 무슨 값을 물어봐?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5라고 쳐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 참이잖아요. X와 더해서 마이너스 4 이하이면 3 이하니까 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뭘 물어봤어? A의 최대값을 물어보겠죠. 왜 여기에 최대값이라는 숫자가 그 글씨가 박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너무 잔소리 많아요. 자, 3번 3단원법 잠깐 뭐 책 앞으로 넘어질 필요 없이 그냥 책표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두 개 명제 P면 Q이다, Q면 R이다가 모두 참이라면 이 그지 가정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얘이다. 이게 참이라는 소리인데 당연한 얘기인 게 P이면 Q이다. 진리집합 관계로 이런 포함 관계 있을 거고 Q이면 R이다.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P, 여기는 Q, 그리고 R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거니 P랑 R이랑 봤을 때 P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P는
R의 포항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 간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방 참이다. 뭐 그런 얘기죠. 3단 논법 1, 2, 3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PQR에 대해서 이 두 녀석이 모두 참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이 Q란 친구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문자는 Q라고 생각하면 얘가 참이니 이 녀석의 대우 명제 Q이면 R이대로 참이 됩니다. 그러면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좀 많이 쉬워집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자, 기억번 참인 것은 P면 R이니 P에서 R로 갈 수도 있니? 갈 수 있잖아. 기억 참이 되는 거고 니은번. 니은번은 얘 참이죠. 왜? 너의 대우 명제가 너입니다. 그래서 자동번은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디귿번. 여기 또 낫이 많잖아. 대우 명제를 때리면 R이면 P니 물어봤는데 R에서 P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얘는 무조건 참은 아니라는 얘기죠.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대우 명제 때려요. 낫이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P면 아니냐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P면 Q이다? 이렇게 갈 수 있죠. 4번도 참이네요. 리을번도. 자, 그 다음 미음번 Q이면 낫 R이니? 아니죠. Q면 R로 가는 거죠. 낫 R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참인 건 아니더라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일 거고. 자, 밑에 두 문제 있으니까 두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5단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래서 명제 P면 Q에다가 참여를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기호로 표현된다는 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인데 조금 그지 와닿진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의 관점에 보면 됩니다. 사이즈의 관점에서 P이면 Q 얘가 참이라는 소리는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설명드렸죠. 이게 이쪽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 그 다음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니까 P의 입장에서, 즉 P는 이렇게 P의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의 조그만 녀석, 덩치를 갖고 있는 녀석이 요만큼의 큰 동굴이라고 생각해. 동굴에 들어가려면 왔다 갔다 충분하겠죠. 몸집이 작으니까.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유치하지만. 그럼 이제 관점을 Q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Q라는 친구는 됐죠? Q는 되게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큰데 요만한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기에는 그지? 요만큼의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죠.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관점에서 봐도 되고 조금 유치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렇게 P는 Q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참이라면 P의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이렇게 쏜 거예요. 양궁 딱 쏴서 출발했죠. 그죠? 출발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치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관점에서 Q가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와서 탁 맞았어요. 그죠? 케찹 막 흐르겠죠. 그래서 피가 막 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에서 유치하지만 그렇게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다시 이런 관계 P는 Q이기 위한 출발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Q는 맞았으니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이렇게 P는 Q에다가 참이고 Q는 P에다가 참인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P면 Q이다 참이니까 요거고 그 다음 반대로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Q도 또 P에 포함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P랑 Q랑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얘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필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 자, 간단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리집합 관계. 1번 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하죠.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겠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둘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말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분 볼게요. 다음 조건은 주어져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봤죠. 그죠? P의 관점에서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화살표법으로 우리가 볼 건데 P이면 Q이다. 얘가 참인 걸 볼 거예요. X가 음수이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하면 0이니까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제 Q이면 P단을 보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얘가 가정, 얘가 결론. 그럼 둘이 더해서 0이면 X는 음수니 물어봤는데 그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X가 0이 있겠죠. 0이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X는 그지? 음수가 아니죠 0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출발했으니까 충분 조건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세요. X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실수일 때, 자, 첫 번째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0이다. 그러면 이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이 될 거고 얘도 Y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X도 0, Y도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값 X와 더하기 절대값 Y 둘이 더해서 0인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절대값은 원점에 떨어진 거리다 보니까 0 이상이에요.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더해서 0이니까 둘 다 0.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어떤 조건이냐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퀄 0. 이런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만 좀 잡아드리면 얘네 둘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가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 거 제곱 곱하면 2배가 여기까지 표현 될 테니까 그럼 뒤에 거 제곱 4분의 Y 제곱이 4분의 3 Y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식으로 좀 변형을 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쨌든 너도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너도 0 이상 그 다음에 너도 Y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인데 4분의 3을 곱해도 너도 0 이상 더해서 0이야 너가 0 너가 0 네가 0이야 Y도 0 Y가 0이야 네가 0이니까 X도 0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뭘 얘기하는 거예요? X랑 Y랑 0인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메모해 두시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성립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립되어 있어 X, Y가 그지? 그럼 X, Y 둘 다 0이라는 소리고 너도 둘 다 0이라는 소리니까 왔다 갔다 다 가능. 그래서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가시죠? 3번 볼게요. ABC가 1번 삼각형이니 두 개가 같으면 세 개 같아? 응, 아니야. 근데 세 개 같으면 두 개는 같아. 이거는 맞아. 그래서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니까 P의 관점에서 화살표를 맞았죠. 그죠?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아파. 그렇게 해서 밑에 거 유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전체 입합 유에 대해서 PQ의 진리입합을 PQ라고 하자. 너는 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옳은 것은 자 써볼게요. 이 녀석의 관점 나 P는 나 Q가 되기 위한 너는 너의 관점에서 필요 조건이니까 맞았다는 소리죠. 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요. 다시 한번 써줘. 화살표가 이제 오른쪽이 좀 편하더라고요. 얘가 낫이 너무 많으니까 얘랑 대우 명제랑 참 거짓을 같이 하겠죠. 얘가 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보면 화살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P랑 Q랑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집합들이 등장하네요. 여집합이 등장하는데 여집합이 등장하면 전체를 놓고 풀면 되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얘가 눈에 들어오네요. P랑 Q랑 교집합이 P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고 나머지 거 하나만 해볼까요? P 여집합이 어디 있어요? P 여집합은 여기 P니까 P 여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부분이 그지? Q는 여기죠. 여기 부분. 여기에 속하니? 아니죠. 그죠? 요런 겉에 부분이 속하지 않으니까 1번은 거짓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요건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밑에 거 확인 체크 몇 번이야? 두 문제 있죠? 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조건 PQ가 주어져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때 물어봤으니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출발했다는 소리고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에 그려보면 끝나는 그런 게임이죠. 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P에 대한 범위가 잡혀 있고요. 자, Q가 P를 이제 폭 감싸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A는 양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지? 양수.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니까 얘들아, A가 만약에 음수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먹으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이거 작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수인 범위고, 그럼 A가 양수니까 저 절대값은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 등호 있나요? 이렇게 사이값 잡힌다고 여러분이 부등식에서 이미 공부를 해왔죠. 그럼 이제 보면 0이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A는 0부터 동일하게 떨어진 거예요.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얘를 P를 포함하려면 누가 얘네 둘이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두 칸 가면은 여기는 먹지만 요렇게 오면은 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쭉 오른쪽으로 너의 기준으로 얘는 두 칸, 얘는 다섯 칸이니까 최소 얘는 다섯 칸 이상은 벌어져 있어야 이걸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다는 소리죠. 등호는 왜 늘어나는지, 그지? 괜찮죠? 보시면 됩니다. A 최소값 물어봤겠죠. 뭐 물어봤어? 범위 물어봤죠.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2번 볼게요. 얘가 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를 P, 이 녀석이 너 이걸 Q라고 놓을게요. 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너의 관점에서 맞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나는 이 상태로 보기 싫어요.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P에 대한 조건이 너고 Q에 대한 조건이 너니까 다 부정이 들어있죠. 우리는 부정을 취해서 대응명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나 P이면 나 Q에다 얘가 참이라는 소리죠. 그럼 나 P는 누군데? 나 P는 너죠. 그죠? 너가 P니까 나 P는 너. X 플러스 3이 0이면 나 Q는 너의 부정이니까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 너가 0이야 라고 생각해보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 가지고 A값 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가 세 문제가 있네요. 수직선 이쁘게 잘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55번 연습 문제 볼게요.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에 대해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 최소값 물어봤고요. 일단 이 문제 어려워요. 그죠? 별표 하나 주시고 천천히 좀 볼 테니까 보겠습니다. 일단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소리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 P라는 조건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돼서 이 부등식의 해가 너의 부등식 해에 쏙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가 4차 부등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죠? 그죠? 얘네들은 같은데 문제는 이 친구에 의해서 P에 대한 그 수직선에 해당되는 그런 해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게 K로 가려져 있어요. 대칭축이 2분의 K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중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해볼 건데, 일단은 너네들이 곱해져 있어서 부호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그지? X축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음수를 먼저 보면, 둘이 곱해 음수라는 건 하나가 위에 있으면 하나가 아래쪽에 있고 하나가 아래쪽에 있으면 하나가 위쪽에 있는 그런 해당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등호 들어있으니까 그지? 그 근을 가져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일단 너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그래프가 부호에 대한 판단이니까 항상 양수일 때를 고민해 볼 거예요. 항상 양수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죠. 누가? 너가. 이해가? 그럼 얘가 항상 양수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요 전체 값을 한 이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2라는 양수 어떨까? 그럼 2로 나눠도 부동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녀석의 해에 대한 판단이 P에 대한 그지? 해 집합이 되는 거고, 너네들이 같은 녀석이니까 폭 들어가겠네.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상관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K로 묶어주면 K에 K-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사이값 잡혀서 0과 4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챙겨두시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두 번째는 이번에는 D가 0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D가 0이면 자꾸 이 핑크색 그리는 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요 그래프.
이해했죠? 이건 지우고 이렇게 빨간색을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것도 양수도 이제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D가 0이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아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양수이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양수이니 요 범위와 요 범위에서 즉 얘를 제외한 모든 범위에서 양수니까 나눠도 부동은 안 변하고 얘만 나올 거고 얘가 일로 딱 포함이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x가 알파라고 가정해 볼게요. x가 알파일 때 이 값은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됩니다. 0 곱하기 뭐시기는 0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해가 잡혀요. 그럼 그 해를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이 0일 때니까 너가 0일 때니까 k가 얼마일 때? k가 0일 때 그리고 4일 때를 고민해 보면 k가 0이면 얘가 0, 0이니까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이면 여기 x 0에서 접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의 해가 3이랑 그 다음에 얼마예요? 3이랑 2 이렇게 인수가 되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Q라는 친구는 요렇게 그지? 요렇게 그렸을 때 요런 그래프일 테니까 그리고 0 쪽이 더 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값이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Q라는 진리집합이고 그게 얼마니? 마이너스 2와 3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 구한 해가 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런 포함 관계니까. 근데 만약에 x가 0이면 그죠? 지금 이런 얘기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x가 0이면 너네들이 곱해서 0이니까 얘의 해가 0이 포함이 돼요. 그 0이 여기에 들어있죠. 상관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k가 4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얘가 x 빼기 2의 완전 제곱. 즉 여기가 2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x가 2면 0이니까 x2 집어넣으면 성립되니까 x2라는 해가 여기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너네들 일단 더 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파인트? 파인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파인트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베스킨 라빈스?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두 개의 근을 가질 거고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계속 핑크색 그리는 중이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부터 그려볼게요. 지금 이 녀석 Q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고 3이 있는데 됐죠? 근데 지금 요 그림이거든요. 요걸 좀 그렇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를 뭐라고 놓을까? 얘를 gx라고 놓을게요. 얘를 gx라는 그림으로 이해할 거고 얘는 gx예요. gx 이렇게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요 핑크색 그래프 요 그래프를 fx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지 대칭축이 2분의 k니까 이게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러면 만약 2분의 k가 저쪽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얘가 f가 되겠죠. 정신없네요. 너네 둘이 곱해서 음수인 경우에 해를 만약에 구한다고 가정하면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그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 x의 범위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알파보다 작을 때를 고민해보면 이쪽에서는 fx가 위에 있고 그 다음 gx는 여전히 올라가는 게 양수예요. 풀이 돼서 해가 안 나옵니다. 어느 쪽 부분? 여기 쪽, 여기 쪽. 여기 쪽에 해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왜? fx는 아래쪽에 있고 보여드려요? 아래쪽에 있고 x축보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gx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위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위쪽에 동시에 있는 그 범위 이 범위가 잡히는 순간 이 해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이런 일은 안 되는구나. 그럼 fx를 자꾸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죠? 움직여 보면 조금만 오른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fx가 그럼 이제 어디가 해가 되냐면 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해가 잡히겠죠. 또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핑크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gx 자꾸 요 그래프 지금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 범위가 해당이 되는데 이 해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여기 부분의 범위가 여기니까 얘들아 그지? 요게 일로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 그럼 계속 f를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G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 GX의 그림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 범위니 fx를 움직였을 때, 그지? 쭉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해가 나온다는 소리죠. 왜? fx는 위에 있고 gx는 아래쪽에 있어. x축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는 x의 범위 여기 잡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도 해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두 개의 범위가 요 범위에 정확히 들어가는 거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포함이 된다는 소리죠. 결국 fx는 gx 안에 그림 자체가 쏙 들어가야, 그지? 위아래로 돼서 여기랑 여기 해가 잡힌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근의 분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의 분리가 뭐였어요? 어떤 이차함수랑 근이랑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gx는 지우고 fx만 다시 볼게요. 일이 많네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고, 아까 핑크색 fx 그렸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으면 되니 f의 마이너스 2일 때 너의 부호가 위에서 만나니까 양수,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일 때의 부호도 양수. 자, 등호 판단. 얘가 마이너스 2로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그죠? 마이너스 2여도 이 값이 0이 돼도 곱해서 0이 되고, 얘도 등호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 갖고 있으니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등호를 판단해주고, 그래서 너네들의 공통범위 K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 뭘 봐야 돼? 한판축이죠, 한판축. 근의 분리, 함수값, 판별식, 축, 대칭축. 그래서 함수값 받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요, 그죠? 어디 사이? 마이너스, 대칭축이 지금 요 그래프가 2분의 K입니다. 2분의 K가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요거 2 곱해가지고 K의 범위를 잡으시고, 세 번째, 판매식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너의 부호 반대일 테니까 K는 그냥 바로 그릴게요. 0, 4.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되겠죠. 해서 요 범위에다가 요 범위 2 곱해서 그림 그리고, 너네들은 공통률을 구한 다음에 3개짜리에 대한 부등식을 보셔야 그림이 편합니다. 왜냐면 요거 네 그림 너무 복잡해요, 그죠? 함수값 하나로 해서 교집합 먼저 구하고, 얘 구하고 여기다 옮겨 그리면 되고, 그 그린 거를 너네들이 더하시면 되죠, 그죠? 얘 또는 얘니까 이 세 개에 대한 판단을 다 더하셔야, 합집합으로 계산하셔야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나오고, 이건 조금 오래 걸릴 테니까 이미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456번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인지도가 높으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참이 되려면 참인 하나의 명제가 더 필요하고, 걔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자,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를 전부 다 긍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일게요. 판매량을 A. 그럼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게 A예요. B.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C. 가격이 상승을 C고요. 수입이 증가, 이런 식으로 부정이 아닌 긍정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자, 가조건은 뭐냐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not A이면 뭐라고요? 인지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C. 나조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이 두 개가 참이래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인지도가 높아지면, 인지도 있어요. B죠, 그지? 인지도가 높아지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수입이 증가한다. 수입이 어딨어? D죠? 이렇게 되는 관계를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 B부터 출발되니까 요네들의 그 대호명절 때릴게요. 대호명절 쓰면 B이면 얼마니? B이면 A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얘도 참이고, 그 다음에 C이면 D이다. 여기 참이니까 이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B에서 D로 간다는 건 얘네들이 요 녀석이 참인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B에서 D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결국 뭐가 필요해요? A이면 C다가, 그지? 참인 그런 명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A는 뭔데? 판매량이 증가하면 C, 가격이 상승한다. 그게 좀 필요했다는 소리죠. 근데 그런 말이 없죠, 그죠? 없어요. 이렇게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 녀석에 좀 치사하지만 대호 명제가 주어져 있겠죠. 얘를 찾으시면 됩니다. not C이면 not A다. C,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A,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정답은 그렇게 해서 5번으로 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57번입니다. PQR의 진립합 대문자 PQR이라 그럴 때 주어져 있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진리집합 관계를 보면은 P는 이렇게 Q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소리니 P의 원소 4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더해서 최대값이니 A도 최대값, B도 최대값이니까 너가 4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너가 4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래서 B를 먼저 4인 케이스를 먼저 보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A 제곱이 4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케이스로 볼 건데 아마 얘가 좀 이제 유력한 용의자죠. 자, 그래서 B는 4를 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서 P나. 그러면 다시 쓰면 진립합 관계가 이렇게 R쪽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P라는 친구가 또 R에 속해 있네요. P는 4거든요. 그럼 4가 너 아니면 너가 4란 얘기죠. 포함돼야 되니까. 그럼 얘를 4로 줘버리면 A가 얼마니? A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네들이 더할 때가 가장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건 뭐 해보라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은 9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58 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개의 조건 PQ가 주어져 있는데 다 부등식이네요. 그죠? 다음 문장이 모두 차임 명제가 되도록 정수 AB의 수원상 개수 물어봤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라는 소리는 모든 실수 X가 P에 대한 그지? 범위라는 소리죠. 이 녀석의 해의 집합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너네들이 비교했을 때 Y는 0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저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너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같으면 되니까 붕 떠 있거나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해하면 얘는 안 만나니까 근이 없거나 접하는 경우까지 가는 짝수 판별식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값 잡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모든 해를 갖고 해의 집합이 모든 실수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자, 이런 관계는 P는 Q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P는 누군데? 얘는 실수 전범위예요. 실수 전범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너도 실수 전범위라는 소리입니다. 전체.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면 이 Q라는 친구는 공집합이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Q는 이거는 공집합이어야 돼요. 얘가 공집합이면 이걸 만족시켜주는 해가 없다는 소리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음. 다시 Q는 공집합. 공집합은 얘가 해가 없어야 됩니다. 해가 없다는 소리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음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 부등식을 했어요. 그죠? 이 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소리는 너의 반대가 되는 녀석은 모든 실수다 그런 소리입니다. 너의 반대는 짠 이게 모든 실수예요. 그럼 y는 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아이고 27에 가려져 있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항상 크려면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에서 그지 3 사이로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등호 없어요. 얘는 등호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해가 잡히는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잡히겠죠. 이렇게. 그럼 AB의 수능상 개수 넣었으니까 너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너랑 너 5개. 너일 때도 너랑 너 5개. 그래서 3 곱하기 5에서 15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